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UAE에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을 두고 이란 측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에 UAE에 파병된 아크 부대를 찾아서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란 외무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주 이란 한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참고로 지난 18일에 이란 외무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레자 나자피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윤강현 한국 대사를 만나서 이란이 걸프 지역의 국가들 대다수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우호적 관계를 방해하고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강력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19일 이란 측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해당 발언은 한국과 이란의 관계와 무관하다라면서 또다시 해명을 내놓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아크 부대의 장병들에게 UAE가 직면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라는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재차 해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요즘 자꾸 언론에 다시 오르내리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문제를 빨리 말끔히 수습해야 한다라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참고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에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설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붓한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외로운 이웃도 살펴드리면 좋겠습니다. 불행하게도 명절에 어울리지 않는 고민이 우리의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외교는 그리고 지도자는 어때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 대화할 때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켰다고 자서전에 쓰셨습니다. 첫째, 상대에게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는다. 둘째, 상대의 말을 많이 들어준다. 셋째, 상대와 의견이 같은 대목에서는 꼭 내 의견과 같다고 말해준다. 넷째, 할 말은 모아두었다가 대화 사이사이에 집어넣고 그러면서 할 말은 빠뜨리지 않고 한다. 다섯째, 회담의 성공은 상대 덕분이라는 인상을 주도록 한다. 여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의 짧은 소견을 보태자면 상대국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제3국에 관한 말은 극도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관계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나의 말이나 한국의 정책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이란과의 문제는 빨리 그리고 말끔히 수습해야 합니다. 결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당의 일부 정치인들은 대통령을 비호하려고 이란을 또 자극합니다.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국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국익은 경제나 안보에서의 이익, 영향력, 국가 이미지 등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라고 이낙연 전 대표는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인터넷 네티즌들은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이 실린 해당 기사를 보고 아주 핵사이다 같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네티즌들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넌 조용히 해 낙엽아. 엄중 그놈? 그딴 소리 지금 할래? 나라 꼬라지 이렇게 된 건 너의 책임이 99.9%다. 탁월한 생각도 아니고 하나마나한 얘기. 이낙연은 그냥 나대지 마라. 슬슬 기어 나올 준비하고 있냐? 역대 가장 쓰레기 총리. 낙엽씨, 당신은 경한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같은 당 이재명 대표님께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염치로 활동을 재개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신의 새치어로 인해 대장동 실제 범인도 못 잡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데까지 일조하신 거 아시죠? 사과하고 두 번 다시 정치하지 마시고 자연인으로 늙어가세요.
낙연아, 저기 구석으로 끄지라. 니는 윤석열이랑 동급이다. 을사오적이랑 동급으로 나라 망친 이낙연은 찌그러져라. 정권 빼앗기고 공안 시절로 되돌린 기분이 어때? 국짐 앞잡이 짓만 하다 도망가더니 무슨 평가를 하냐? 정계 은퇴해야지. 너는 그냥 찌그러져 있어. 대한민국의 적은 윤석열이라 말을 왜 못해? 낙연씨, 난 당신을 알아봤어요. 제2의 안철수란 걸. 야망 품지 말고 양심껏 속죄하며 사세요. 윤석열이 대통령 돼 저렇게 숨쉬도록 한 죄. 이렇게 인터넷 네티즌들은 요즘 자꾸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비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네티즌들의 말이 딱 맞는 말 아닙니까? 아니,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다시 정치활동을 하고 싶다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처럼 이재명 대표를 위해 똘똘 뭉쳐서 싸울 의지라도 보여주던가, 그리고 같은 당 이재명 대표께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 게 가장 시급한 태도 아닙니까?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두 번째 소환 통보를 받고 앞으로 오는 28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지난 출석과 달리 이번에는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고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국내 송환을 앞두고 취재인과 만나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발언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성태 전 회장의 이 말은 관련자들에게 보내는 말맞추기 신호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 16일에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았던 한동훈 장관은 해외로 도피한 중범죄자들이 못 견디고 귀국하기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 자주 있었던 일이다. 최근에 남욱 씨도 그랬고 최서원 씨도 그랬다. 그런다고 범죄 수사가 안 되지 않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면서, 또 한동훈 장관은 이날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를 지적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가 수사받는 사건으로 기소된 분도 많으시고 구속된 분도 많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계신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그게 이제 그분을 포함해 민주당이 말하는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 수사는 모두 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다. 문재인 정권이 사적인 보복을 시작했단 말인가? 지금 이 사안들은 사적 보복이란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다. 단순한 범죄 수사일 뿐이다 라고 한동훈 장관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앞서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15일에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를 만날 만한 계기도 없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는데 내가 왜 만나냐 라면서 이재명 대표와 전화통화조차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엔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되자마자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은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때문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전혀 모른다.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간 것이 없다라면서 재차 이재명 대표와의 의혹을 다시 한번 적극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 네티즌들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반응들 몇 가지 살펴보면요. 야, 너 참 대단하다. 그냥 밑에 애들한테 맡기고 기다리면 되는데 지가 지금도 검찰인 줄 알고 있나? 경이나 야나. 아직도 정신줄 났네. 비번도 못 간 새끼야. 네가 장관이니? 검사 나부랭이 하던 짓을 지금까지? 네가 윤석열과 조작해 만든 작품이란 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 새끼 법무부 장관 아니야? 왜 수사에 개입하지? 지가 검찰이야? 탄핵 대상인데?
한동훈 장관, 당신이 더 숨기는 거 많은 것 같은데? 답답하니깐 가발 벗고 범죄 혐의 있는 휴대폰 시원하게 까슈. 쪽팔리게 숨기고 그러셔. 시원하게 머리도 본인 휴대폰도 까셔. 장관이라는 작자가 사사건건 나서서 헛소리하냐? 상사 부인이랑 카톡 300번 한 그 핸드폰에 뭐가 있길래 몸싸움을 하면서 막았을까? 이재명 모른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이재명을 안다고 진술하게 하나? 이미 답을 정해놓고 구속시키려고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검찰 정말 무섭다. 이재명은 한국 언론들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 말도 안 되는 변호사비 대납 논리. 이재명 변호한 변호사한테 돈 준 것도 아니고 그 변호사랑 같은 로펌에 있는 변호사한테 돈 준 것을 심지어 그 변호사는 윤석열 라인 출신의 전관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몰아가는 현실. 대장동도 그렇지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이게 과연 나라냐? 언론만 제대로 역할을 해도 윤석열 같은 가장 저질스런 자들이 정권을 잡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다. 뒤로만 가는 나라가 정말 암울하다. 이재명은 집무실에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오는 사람들이 돈 못 주게 뭔가 엮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될 것. 김성태 변호인단 윤석열 사단이란다. 즉 김성태가 이재명 쪽이 아니라 윤석열 쪽이랑 친하다고. 얘는 말꼬리 붙잡고 말도 아닌 소리 들먹이며 선동만 반복하네. 이 정도면 대놓고 진짜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다고 고백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네가 법무부 장관이지 검찰이냐? 님이 언제는 사건 하나만 매달리는 자리가 아니라면서 모른다고만 반복할 때는 언제고 이재명 관련 사건은 직접 나서서 이러네. 네가 검사 판사인가 보다. 네가 하는 말은 검찰 관련자들에게 수사 결과를 맞추라는 신호냐? 이렇게 인터넷 네티즌들은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향해 아주 핵사이다 같은 팩트 폭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